(23) 초등 B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특수학교의 김교사가 작성한 자폐성장의 1학년 학생 행동 관찰 노트이고 나는 교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 관찰 노트 한번 볼게요. 김교사가 관찰을 했네요. 구어보다 그림 카드를 더 잘 이해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A를 보면 비누를 제시했을 때 비누를 보지 않고 비누통에 붙은 캐릭터에만 집중한다. 수업 중에 교사가 칠판을 가리키며 여기 보세요 라고 할 때 칠판을 보지 않고 교사의 단추만 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볼 때 전체를 보는 것보다 어디? 부분만 보는 거예요. 부분.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정의 아니면 DSM-5 또 무엇이기요? 인지적 접근으로 보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가의 A에 나타난 자폐성장의 인지적 특성 나와버렸네.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마음이해, 이론, 결함. 그 다음에 중앙은직 결함. 세 번째 뭐예요? 실행기능의 결함. 마음이해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실행기능은 A에서 B로 전환이 어려운 거고, 중앙은직은 전체에서 부분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뭐요? 중앙음직 결함이네. 정답은 중앙음직 결함.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나의 기억에 해당하는 가외 촉구 예 한 가지. 기억. 신발장에 신발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가외 촉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가외 촉구 뭘로 하면 될까요? 자, 자극 촉구에서 갑자기 행동수정으로 넘어가네. 자극 내 촉구, 그 다음에 가외 자극 촉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극 내 촉구는 자극에 대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극에 대한 변화. 그리고 가외 촉구는 자극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게 가외 자극 촉구입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 우리 현장에서 이제 좀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거 하면 되지. 이름표. 이름표를 붙인다. 이름표를 붙이면 되겠죠. 신발장에다가 이름표를 붙이거나 아니면 무엇이겠죠? 스티커를 붙인다. 용어가 신발을 놓을 수 있도록 신발장에 이름표를 붙인다 라고 하거나 신발장에 스티커를 붙인다라고 하면 되겠지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 니은과 관련된 슬기로운 생활 교과의 성격을 쓰시오. 니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 장소나 사람, 환경과 같은 주변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도록 학교에서 일과 사진을 찍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교과에 대한 성격을 봐야 되겠죠. 통합교과에 대한 성격이 시험에 나왔네요. 그러면 세 과목 전부 다 외워야겠죠. 바생, 질생, 슬생. 제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바른 생활은 지금 여기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바른 삶을 실천하도록 돕는 실천 경험 중심 교과. 바른 생활은. 슬기로운 생활은 학생이 지금 여기 우리 삶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경험하는 탐구 경험 중심 교과. 그다음에 즐거운 생활은 학생이 놀이를 통해 지금 여기 우리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놀이 경험 중심 교과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네요.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생활의 교과의 성격을 쓰라고 했죠. 뭐요? 탐구 경험 중심 교과 쓰면 되겠죠. 2번 문제는 이제 행동 수정하고 교과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출이 됐네요. 3번. 시각적 일과표를 제작할 때 나의 디귿과 리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각각 한 가지씩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 동호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마다 가방을 메고 집에 가겠다고 하네요. 리을.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복도를 서성거려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최 교사가 동호에게 시각적 일과표를 한번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동호는 시각적인 자료를 사용하면 더 쉽게 이해하니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 일과표를 왜 하죠? 목적이 뭐죠? 키워드만 적으면 돼. 시각적 일과표를 왜 하죠? 목적이 뭐죠?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측 가능성 증진. 그 인지적 접근에서 이제 그
자폐성장의 학생들이 이제 예측 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전환에 대한 어려움, 실행 기능에 대한 결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뭐를 한다? 시각적 일과표를 활용한다. 자, 그러면 정답을 써야겠죠. 이거 어떻게 보면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이제 쓰는 문장들이 정답이 되겠죠. 대신 키워드가 들어가게. 디귿은 쉬는 시간마다 가방을 메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대한 일과를 알려줘야겠죠. 하루 일과를 알려줘야 되겠고. 급식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복도를 서성거린다고 하죠. 그러면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전환. 이러한 단어들이 포함된 문장들을 쓰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디귿 시각적 일과표에 수업이 끝나고 완료 카드를 붙여 하루 일과에 대한 순서를 예측 가능하도록 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얼 시각적 일과표에 급식실에서 교실까지 이동하는 그림 카드를 추가하여 활동 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저는 정답을 쓰도록 할 겁니다. 좀 약간 더듬어서 써야 되겠죠. 정답 문장에다 쓸 때는. 그래서 자, 자폐성 장애 문제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인지적 특성으로 시작해서 인지적 특성으로 끝납니다. 인지적 특성에 관련한 내용 한 가지 이렇게 적으라고 1번 나왔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 방안들이 나올 거예요. 지도 방안. 자폐성 장애에 대한 지도 방안들이 나올 건데, 거기에서 인지적 접근에 대한 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지도 방안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폐성 장애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 DSM-5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 뭐 그래도 어려운 게 없어. 자폐성 장애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